자, 이제 화면 볼게요. 아까까지 하시던 거는 정답 올려놨으니까 그냥 따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 기본적인 개념을 체크하는 문제였으니까. 자, 이제 이거 해볼 겁니다. 자, 토글 사이드바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토글이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취했을 때 그 당시에만 유지가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러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만 유지가 되는 게 토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건 본문 컨텐츠 그냥 스크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둔 녀석이고요. 자, 이쪽 이 왼쪽에 있는 이 회색깔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딱 봐도 트랜지션이 사용된 것 같죠? 딱딱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부드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뉴들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봤던 3차 메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건데 다른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플러스가 있고 없고. 다음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메뉴가 존재하면 플러스고요. 없으면 다음 메뉴가 없다는 뜻이에요. 잘 보시면 호버를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2차 메뉴가 나오고 있고 여기 이런 플러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마우스를 올려도 더 이상 메뉴가 안 나오고 있죠? 그 뒤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도 잘 보시면 일단 오른쪽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아래 화살표로 바뀌죠? 그냥 화면 디자인 요소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우스를 올리면 오른쪽으로 뭐가 나오면서 뭔가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화살표가 아래인 거는 아래에 뭔가 더 있다.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만들어 볼 겁니다. 얘는 사실 어려울 게 없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해볼 거.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스크롤이 내려가도 이 메뉴는 사라지지가 않네요. 그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픽스드도 사용이 됐겠죠. 자, 메뉴 만들기랑 이 플러스를 제외한 메뉴 만들기는 우리가 해왔던 거랑 거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트랜지션과 이 픽스드라고 하는 걸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자, 먼저 본문 컨텐츠 스크롤을 만드는 본문 컨텐츠는 잠깐 뒷전으로 밀어두고요. 제가 이런 거를 하나 만들 거예요. 사이드바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스테이터스 이거 안 따라치셔도 돼요. 이따가 시간 드릴 겁니다. 스테이터스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 디앱이 하나 만들어주고 이 안에 디앱이 2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화살표 아까 봤던 그 화살표를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를 만들 때에는 미음 한자를 사용을 할 거고요. 오른쪽 화살표 하나 아래 화살표 하나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뉴 박스는 조금 이따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얘부터 해보죠. 제가 사이드바한테 너비를 한번 줘볼게요. 너비 300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색깔을 좀 주고 자, 지금 당연히 얘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컨텐츠 높이만큼만 높이가 생겨서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예시에서 봤던 거는 화면에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 해봤죠? 얘를 유령화 시킨 다음에 높이를 100%를 준다. 그리고 이제 바디에 마진이 좀 거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꺼주도록 할게요. 끄면서 그냥 필수로 해야 되는 노멀라이즈를 그냥 같이 해버리도록 하죠. 어차피 메뉴 만들면 ULLI 써야 되고 A도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보던 형태로 얘가 등장을 했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애초에 첫 화면부터 이렇게 나와 있던 게 아니에요. 예시를 끄지 말고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자, 얘가 처음에는 이만큼밖에 안 나와 있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커졌단 말이에요. 자, 뭔가 변화했다라는 거죠.
트랜지션을 사용했다라는 것만 봐도 사실 변화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눈에도 변화하는 게 보이니까 그럼 뭐가 변화한 걸까요? 길이가, 너비가. 자, 만약에 얘가 너비가 바뀌는 거였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텍스트들이 찌부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줄어들면 글자가 여기에 나와야죠. 어떻게든지 얘가 나오려고 하겠죠. 그렇죠? 위치가 바뀐 거예요. 너비는 300픽셀 그대로 들어있지만 이 녀석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자, 이 위치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 자, 우리가 유령 포지션을 다룰 때 마이너스로 가능한 걸 배웠죠? 마이너스 100% 이런 거 해봤어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뭐 레프트를 250픽셀을 준다. 그럼 당연히 왼쪽으로부터 250만큼 밀겠죠. 근데 얘를 마이너스로 주면 안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만큼이 50픽셀이 남은 거고요. 여기 안에 250픽셀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눈으로 본 적 있잖아요.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거랑 같은 개념처럼 숨겨놓는 겁니다. 너비를 진짜로 줄여버리면 이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들이 찌부될 거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텍스트는 그대로 들어있지만 안쪽으로 넣어서 숨겨버린다의 개념.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이콘도 사라졌죠? 아이콘 왜 사라졌어요? 원래 이 아이콘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위치하니까 이만큼 숨어버리면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 눈은 안 보이겠지만. 근데 얘를 잘 보면 얘가 숨어있을 때에도 이 아이콘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정렬이 어디로 되고 있는 거예요? 우측 정렬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걸 할 겁니다. 사이드바에 좌식으로 있는 스테이터스 아이콘에 좌식으로 있는 div 여기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한번 입혀볼까요? 자, 두 개인데 똑같으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 위해서 라스트 차일드 이런 걸 사용해서 여기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그린 같은 걸로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자, 얘네들 일단 정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렬하려고 하는 게 누구? 이런 문자, 텍스트죠? 자, 이 텍스트를 여기로 정렬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많아요. 지금 사이드바한테 직접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를 줘도 되고요. 그럼 어차피 이네릿으로 물려받을 거니까 얘한테 물려줄 거고 얘도 얘한테 물려줄 거고 그럼 얘가 이 div가 영역이 넓으니까 갈 곳이 있으니까 가겠죠? 근데 그러면 이 사이드바 태그 안쪽에다가 뭔가를 또 만들었을 때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는 또 물려받겠네요. 다른 애들도 좋지 못하겠죠? 우리는 얘랑 얘한테 직접 주면 더 좋겠네요. 그게 어디? 여기. 이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를 주면 할 거잖아요. 제가 라스트 차일드 여기다 주지 않고 여기다 준 이유 뭐예요? 둘 다 가야 되니까. 그쵸? 굳이 따로따로 줄 필요 없잖아요. 얘는 지금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 해본 거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숨겨버리면 나오겠죠? 왜냐면 우측에 있는 거니까.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만큼 300픽셀만큼의 영역이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인 거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처음에 오른쪽 거 하나만 보여야 돼요.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는 안 보여야 돼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디스플레이가 논이란 얘기겠죠. 이 녀석한테 디스플레이 논을 줍니다. 안 보이겠죠? 마우스를 올려요.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는 사라지면서 아래 화살표가 나타나고 있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누구에게? 사이드바에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뭐가 변한다? 디스플레이가 변한다. 여기에 호버했을 때
라스트 차일드는 어떻게 변해야 돼요? 디스플레이 플러그로 다시. 그리고 하나 더 해야겠죠? 퍼스트 차일드는 그쵸. 이렇게. 그러면 마우스가 올라가면 아래 화살표, 빠지면 다시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얘가 오른쪽 끝에 붙어 있지 않고요. 살짝 여백을 가지고 있네요. 좀 적절하게 딱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지금 너무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얘를 패딩을 줘서 30픽셀?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죠? 한 7? 6? 요 정도 구별을 한다면 나쁘지 않게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얘를 숨길 수 있겠네요.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럼 좀 더 가면 돼요. 270? 괜찮네요. 이러고 백그라운드만 제거를 해주면 감쪽 같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아이콘들은 처리를 했어요. 근데 마우스 올렸을 때 이 녀석 자체가 튀어나와야 돼요. 누구한테 호버를 하면? 사이드바 자체한테 호버를 했을 때 사이드바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바뀌어야겠죠. 자, 사이드바에 호버했을 때 누가 바뀌어야 돼요? 레프트가 뭘로? 0으로. 보세요.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근데 너무 딱딱 움직이고 있어요. 트랜지션 걸어줘야겠죠? 어디에? 호버 말고 여기에. 왜? 마우스를 올렸을 때도 뺐을 때도 둘 다 적용되면 좋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트랜지션 레프트라고 하는 속성의 시간을 뭐 한 2초를 준다. 이렇게. 그러면 늘어나는데 2초, 줄어드는데 2초. 근데 너무 느리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사용하는데 메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은 1초 아래쪽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1초도 좀 느려요. 이것도 좀 느린 편이고 보통 0.5, 0.3 이 정도를 많이 해요. 0.3으로 할게요. 저는 이렇게. 자, 그럼 일단은 얼추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 갔죠? 이제 또 이 메뉴들을 제외하고 얘 제외하고 우리가 이 사이드바라고 하는 녀석만 일단 먼저 완성을 할 건데 이 녀석들 보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뭐 했을 때? 호버했을 때. 호버했을 때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바꿔주고 있고요. 그다음 백그라운드 블랙 안에서 글자들이 보여야 되니까 화이트로 컬러를 바꿔주고 있는 상태겠죠? 자, 호버했을 때 사이드바에 호버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컬러는 화이트 이러면 바뀌긴 바뀌어요. 문제는 얘도 너무 딱딱 색깔은 딱딱 바뀌죠. 튀어나오는 건 0.3초 부드럽게 바뀌는데 색깔은 너무 바로 바뀌니까 얘도 트랜지션 해주면 좋겠네요. 얘도 동일하게 0.3초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남과 색깔이 바뀌는 게 적당히 자연스럽게 바뀌는 걸 볼 수 있다. 별거 없죠? 자, 이제 사이드바에 관련된 거는 얼추 다 처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메뉴. 자, 메뉴 구성을 할 건데 우리가 그동안 메뉴 박스라고 하는 내비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내비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ULI A 구조로 메뉴들을 만들어 왔어요. 자, 지금 똑같이 그 구조를 넣을 거예요. 어디에? 자, 어디에 넣어야 돼요? 아, 이거 또 저장 눌렀네. 사이드바 아니고 사이드바 안에 이 녀석과 형제로
사이드바 아예 바깥에다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메뉴 자체를 유령으로 만들어서 이 위에 겹치는 거 말고는 여기에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건 좀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냥 애초에 사이드바 안쪽에 만들면 여기에 생겨날 거니까. 그쵸? 그리고 아이콘이라고 하는 애가 이만큼의 영역을 가질 거니까 그 밑에 메뉴가 나오면 적절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만드는 방식은 똑같아요. 일단은 1차 메뉴만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할 거고 2, 3차는 그 이후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봤을 때 모든 메뉴에 공통으로 2, 3차가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완벽하게 반복되지 않는 구조면 우리가 젠코딩으로 한 번에 못 만들겠죠?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어요. 다만 효율이 떨어져요. 오히려 그게 훨씬 복잡해지니까. 1차 메뉴를 먼저 만들어 놓고 추후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메뉴 박스에 UL, LI 1차는 일단 4개로 진행을 할게요. 여기에 A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 왜 안 됐니? 이렇게 그러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일단 이 텍스트들이 나타나겠죠? 콘텐츠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메뉴 만들면 돼요. 어려울 거 있나요? 우리 그동안 해왔던 어제까지 했던 3차 메뉴 만들기랑 지금 하고 있는 이 녀석과 다를 게 뭐예요? 얘네 한 줄로 1차 메뉴 갈 거냐 여러 줄로 갈 거냐 말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달라요. 이것만. 이거 처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제가 알려드릴 거지만 이 메뉴 만들기 자체는 사실상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거의 똑같다. 자, 일단은 이제 텍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제로 보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게 가려면 저 텍스트를 가지고 이 메뉴 구조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될까요? 우리 1차 메뉴 만들었던 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배경색 필요한가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 없죠. 가운데 정렬 해야 되나요? 얘도 안 하고 있어요? 딱히 건들 필요 없겠죠? 그럼 정렬도 안 해도 되고 배경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1차 메뉴 양쪽에 남아있던 이 패딩 필요한가요? 안 필요하겠죠? 여기에도 그런 거 없으니까 패딩이 있었으면 여기가 멀었을 거잖아요. 여기 안 멀잖아요. 그럼 없단 얘기. 그럼 우리가 만들었던 순서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메뉴 박스 건드릴 거 원래 텍스트 라인 센터였는데 없고 UL 메뉴한테 줘야 될 거 색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러 그리고 패딩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 이런 거 줬었는데 필요 없죠?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우리? LI한테 인라인 블럭 줘서 줄바꿈 하지마 이런 거 줬었고요. 걔는 그거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A한테 사이즈 키우는 거 했었죠. 그리고 A 호버하고 그럼 지금 여기까지도 할 게 없네요. 얘네 한 줄 혼자 쓰라고 가면 안 되니까 A한테 바로 들어가면 돼요. 자, 메뉴 박스에 메뉴 박스도 그냥 메뉴 박스를 주지 말고 이걸 줍시다. 앞에 사이드바라고 하는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 있는 UL의 LI의 A. 저 지금 누구 골랐어요?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골랐죠? 얘한테 우리 패딩으로 얘 사이즈를 키웠던 거 기억나시죠? 패딩 10픽셀 정도 주고 근데 그냥 주면 안 먹을 거니까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주고 여기서도 글자의 성질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태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 보면 약간 글자 굵기를 좀 더 굵게 해준 것 같네요? 폰트 웨이트 볼드 하나 주고 그럼 얼추 비슷한 것 같죠? 이렇게? 이제 호버 주면 됩니다. 호버 호버는 li한테 해야겠죠. 우리 항상 하던 방식 이랬을 때 컬러를 블랙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죠. 그쵸? 자
이제 플러스 만들어주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처리해주면 되는데 얘는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배워보지 않은 개념을 활용할 거라서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되게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A를 선택을 할 건데 A에 이런 걸 줄 겁니다. 애프터라고 하는 녀석.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좀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그동안에 우리가 호버나 뭐 NTH 차일드나 이런 거 쓸 때 콜론을 하나 찍었어요. 근데 얘는 두 개 찍죠. 이게 좀 달라요. 얘는 이제 가상요소 선택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찍어서 사용해야 되는 선택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를 찍어서 사용해야 되는 선택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코드펜에서는 얘가 하나만 있어도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실제로는 두 개가 맞아요. 애프터라는 걸 사용을 할 때는 두 개를 찍어야 된다.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드린 적은 없지만 이런 걸 한번 써 볼게요. 컨텐츠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을 준 다음에 값에다가 뭔가 문자열 같은 걸 넣었어요. 여러분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진짜로 텍스트를 만들었던 건 여기까지고 이 ASD라고 하는 건 얘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애프터 ASD 컨텐츠. 자, 이 녀석을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잘 보시면은 진짜 텍스트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애프터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텍스트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텍스트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텍스트가 삽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애초에 안 나오잖아요. 그쵸? 이 녀석을 눌러보면 컨텐츠라고 하는 거 스타일 안에 ASD가 들어가 있는 거지 실제로 여기에 구성으로 텍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그 텍스트 오버플로우 할 때 엘립시스 그 녀석도 진짜로 들어가 있는 텍스트가 아니었으니까 드래그 했을 때 블럭이 안 씌워졌죠. 얘도 마찬가지. 블럭이 씌워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짜 우리가 직접 넣은 텍스트가 아니니까. 여기 엘리먼트 안에 이런 식으로 글자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거. 지금 이 애프터라는 녀석은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A 태그의 안쪽에 들어있어요. 안쪽에, 그죠? A 태그의 바깥이 아니에요. 자, 애프터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뭐뭐 뒤에, 뭐뭐 후에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실제로 A의 뒤에 뭔가를 넣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A의 뒤가 이 뒤가 아니란 얘기예요. A 태그의 뒤는 맞는데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뒤, 이 지점이 맞는 겁니다. 여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A 태그 안쪽이에요. 애프터라고 하는 가상요소 선택자는. A 태그를 벗어나지 않는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애프터. 제가 여기서 이만큼을 주석을 걸어버리면 우린 이 애프터라고 하는 가상요소 선택자를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애프터가 없어요. A 안에. 근데 얘를 열면 이제 썼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프터가 있기 때문에 비포도 있어요. 비포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당연히 앞쪽에 생겨나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A 태그 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A 태그의 안인데, A 태그 안쪽인데,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앞이에요.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애프터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대괄호에 플러스라고 하는 기호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사이드바에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모든 1차 메뉴 아이템에 플러스가 붙어 있겠죠? 텍스트에 이렇게. 지금 방금 이거 명령한 거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실제로 모든 메뉴 아이템에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2차 메뉴가 존재하는 그 다음 차 메뉴가 존재하는 메뉴 아이템에만 이런 게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거 해볼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UL을 하나, 일단 UL까지만 만들어 놓죠. UL을 만들어 놨다라는 건 이 1차 메뉴 아이템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자식으로 UL을 가졌다라는 건 2차 메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도 하나 만들어 주죠. 2차 메뉴가 있을 준비를 해놓은 상태, 아직 메뉴는 안 만들었지만 이 상태만 해도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걸 똑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플러스라는 기호를 넣고 싶은 애는 2차 메뉴가 존재하는 애, 다음 차수 메뉴가 있는 애죠. 그러면 이 li, 이만큼 덩어리랑 이 li, 이 덩어리랑 뭐가 다른지 한번 잘 보세요. 구조를 똑같이 놓고 보면 더 확실하게 보이긴 할 겁니다. 지금 이만큼의 녀석과 이만큼의 녀석이 가장 큰 차이가 뭔지, 그리고 그 차이를 선택자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자, 일단 위에 있는 건 UL이 있죠. li의 자식으로 UL이 있어요. 밑에 있는 건 li의 자식으로 a밖에 없죠. 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CSS 디너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선택자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only child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갔었죠. only child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독자 정도가 될 것이다. 외동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누가 독자예요? 밑에 있는 li의 자식인 a가 독자죠. 그럼 위에 UL을 갖고 li의 자식으로 UL이 존재하고 있는 이 녀석은, 이 a는 독자가 아니겠네요. 우리가 지금 플러스를 넣고 싶은 애는 누구라고요? 이 녀석이죠. 독자가 아닌 애를 찾으면 돼요. 그럼 only child라고 하는 건 독자라고 했어요. 독자가 아닌 애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의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거, not이라고 하는 선택자가 또 있었죠. only child랑 not이라고 하는 두 선택자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독자가 아닌 녀석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독자 하고 있는데 그 독자라고 하는 단어를, 그 키워드를 지칭하는 실제 그 독자가 되는 녀석은 누구예요? 얘가 독자일 때 이 독자는 A죠. 그럼 A한테 따져보는 거예요. 이 A가 독자야? 독자 아니야? 이렇게 따질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가냐? 애프터를 주긴 줄 건데 단순히 애프터를 바로 줄 것이 아니라 이 녀석한테 따져보는 겁니다. 너 독자니? 이러면 독자인 A한테 찾겠다는 뜻이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애프터를 준다. 그러면 여기서 독자인 A를 찾았고 그 다음에 애프터를 줄 거예요. 컨텐츠는 애프터가 이런 애프터나 비포가 들어가야 사용이 되는 속성이니까. 그럼 지금 누구한테 나왔어요? 플러스가? 2, 3한테 나왔죠.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 독자인 애들이 맞죠? 2, 3이니까. 그죠? 이거 다시 돌릴게요. 이제 얘는 독자가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얘네를 제외한 애들이에요.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not을 쓸 겁니다. not은 어떻게 쓰냐? not 이렇게 쓰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뒤집어야 되는 건 독자가 아닌 이란 거니까 독자라고 하는 선택자를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가로 안에 얘를 넣어줍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구조를 딱 찾아서 들어온 다음에 A 태그를 찾을 때 조건을 보는 거예요. 일단 not 뭔가 아니어야 돼. 근데 뭐가 아니어야 되는데? 독자가 아니어야 돼. 찾아놓고 근데 얘한테 애프터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컨텐츠를 이렇게 넣을 거야 가 된 겁니다. 그럼 지금 1과 4한테 플러스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지식들을 그냥 적절하게 활용을 할 뿐이에요. 새로 배운 거라곤 애프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부터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직관적인 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볼까요? 플러스였는데 마우스 올리면 2차 메뉴가 나오면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일단 플러스가 있는 녀석은 마우스 올렸을 때 마이너스로 바뀌는 작업을 해줘야겠네요. 그죠? 자, 마우스 어디 올려야 돼요? 네, li에 호버했을 때 이 조건은 그대로 가도 되겠죠? 그대로 가야만 해요. 이때 컨텐츠를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면 플러스에 마우스를 올리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 느낌. 잘 되고 있죠? 자, 그럼 1차 메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한 셈이에요. 더 이상 뭐 딱히 더 할 게 없습니다. 이제 2차 메뉴, 3차 메뉴를 진행하면 되는데 구조를 한번 쌓아보죠. 여기 이 틀 만들어 놓은 거 자리에다가 여기서부터는 메뉴 박스가 필요 없이 UL부터 진행을 하면 되니까 여기는 똑같이 4개 한번 해보고요. 2차 메뉴 아이템 이렇게 이거 젠코딩 하나 복사해 놓고 또 다른데 여기도 하나 넣어줄게요. 넣어주는데 여기는 3개로 가봅시다. 개수를 다르게 해도 당연히 우리는 반복 구조 속에서 스타일을 부여하고 있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다 골고루 다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3차, 4차까지 같이 만들어 버릴게요. 2차 메뉴의 두 번째에다가 이거 넣고 3차 여기는 2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3차에 여기다가 이거 넣고 4차는 또 4개로 한번 다시 늘려볼게요. 이렇게 뭔가 구조가 되게 정신없는 것 같지만 사실 똑같은 겁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3차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3차 여기는 5개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도 4차 하나 정도 더 만들어 보고 완벽하게 반복되는 구조니까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 한들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이드바에 호버했을 때 난리 났겠죠? 메뉴가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텍스트가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우리 1차 메뉴 만들고 나서 했던 것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가장 먼저 뭐 했었죠? 가려야죠. 일단 가려놔야죠. 그거를 사이드바 좌식으로 있는 메뉴 박스의 좌식으로 있는 UL의 후손 UL 우리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러면 1차 UL 제외 2차, 3차, 4차 몇 차가 있든지 간에 다 적용이 될 거니까 디스플레이 온. 그럼 일단은 가려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인라인? 인라인은 지금은 필요가 없고 우리가 3차 메뉴 할 때도 인라인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포지션을 건드렸죠? 근데 포지션을 건드리는 단계가 우리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2차가 뜨게끔 하는 걸 먼저 하고 나서 진행을 했었으니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녀석의 디스플레이가 다시 블락으로 바뀌어야 되죠. 자, 일단은 2차 메뉴 가지고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블락 근데 li에 호버했을 때 그러면 올리면 나오죠. 올리면 나오고 얘는 없으니까 2랑 3은 없으니까 안 나오고 그죠? 근데 어차피 이거 2차 메뉴 밑에 3차 메뉴 4차 메뉴 따져보려면 얘네들 공통으로 적용돼야 되죠. 그럼 이거 끊어도 되겠네요? 이렇게만 해도 다음 메뉴가 있으면 또 나올 거니까. 근데 일단은 이거를 지금 바로 이렇게 진행하지 말고 먼저 2차까지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나서 해보도록 하죠. 자, 나오는 거 했어요.
나왔더니 얘 위치가 어때요? 이 밑에 있죠.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컨트롤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얘를 어디로 보내야 된다? 이 녀석을 이렇게 붙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려면 이 녀석을 유령으로 만들어서, 왜냐? 부모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유령으로 만들어서 탑 레프트 0 일단 박아놓고 다시 유령의 집으로 가둔 다음에 이쪽으로 밀면 가겠죠? 우리 3차 메뉴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건드리려고 하는 녀석은 누구죠? 이 녀석은 2차 메뉴예요. 메뉴 통이에요. 메뉴 통으로. 왜냐면 메뉴 아이템한테 따로따로 줄 필요가 없으니까 메뉴 통으로. 그럼 여기다가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2차 3차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니까. 자, 포지션 앱솔루트 그리고 탑0 레프트 0까지 바로 줄게요. 그럼 이제 이 녀석들이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 왜? 아직 내 부모가 유령의 집으로 날 가둔 적이 없으니까. 화면 기준으로 00 붙었다. 그럼 이제 부모가 얘를 가둘 수 있게 해줘야겠네요. 부모는 누구예요? 그렇죠. 메뉴 아이템. 1차 메뉴 아이템한테만 가두면 2차 메뉴는 문제가 없겠지만 3차 메뉴 이런 애들 문제 생기겠죠? 근데 일단은 차례차례 할 겁니다. 따로 우리가 메뉴 아이템을 골라놓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가 일단 만들죠. 자, 이 녀석한테 포지션을 릴레티브를 줄 것이다. 그러면 얘가 유령의 집 역할을 할 거고 그 기준으로 탑0 레프트형.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겹쳐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만큼 밀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레프트 100%. 자, 이게 왜 안 보여요? 이거 글자가 하얀색이라서 배경색이랑 겹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보도를 한번 씌워볼까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뭔가 왜 어디 갔지? 이런 느낌이 들면 일단 배경색 혹은 보더 같은 걸 씌워서 영역을 봐야 됩니다. 잘 나오죠? 근데 줄을 바꿨네요. 왜 줄을 바꿨어요? 일단은 화이트 스페이스가 랩으로 기본값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부모 밖으로 100%를 밀어버리면 3차 메뉴 어제 해봤던 거에서도 강제로 줄 바꿈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거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줬던 게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근데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은 제가 어디에 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 글자한테 텍스트, 아이템 텍스트한테 주는 게 효율이 좋다. 자, 그럼 아이템 텍스트 누구죠? 우리가 써놓은 게 있는데 메뉴 아이템 텍스트 고르는 거. 근데 여기는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죠. 네, 여기다가 화이트 스페이스를 노랩으로 줄 거예요. 이것도 밑에다 그냥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합치셔도 돼요.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이거는 스킵을 좀 할게요. 자, 여기를 끊어버리면 모든 메뉴 아이템 텍스트한테 다 걸렸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맞잖아요.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마찬가지, 3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마찬가지. 어차피 우리가 후손으로 선택자를 끊어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속성이 골고루 적용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일단 줄바꿈은 해결이 됐고요. 얘네들은 줄바꿈을 하지 마 라고 해도 문제가 없죠 지금. 그래서 그냥 같이 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너비가 작아요. 실제로 너비가 컨트롤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줄바꿈 하지 마 라고 하면 얘가 삐져나가겠죠. 그럴 때는 분리를 시키는 게 맞겠죠? 지금은 상관이 없어서 그냥 같이 줘도 되지만 분리를 하게 되면 이 녀석만 1차 제외 2차, 3차 이런 애들한테만 들어가게끔 주면 되겠네요. 그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 그러면 아직 영역은 잡혔지만 지금 마우스도 호버가 되고 포인터로 바뀌고 있지만 안 보여요. 글자 색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배경색이랑. 그거 누구한테 있어요? 아, 이거는 그냥 호버구나. 이거 말고
배경색이랑 글자색 들어가 있는 거. 누구한테 있죠? 이 글자색 컬러 화이트, 요 백그라운드 블랙, 여기 있잖아요. 사이드 바에 호버했을 때. 자, 생각을 해볼게요. 사이드 바에 호버했을 때 이 녀석들, 여기는 뭐 끊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얘를 이 친구한테 전달을 하려면 좀 타고 내려와서 2차 메뉴, 3차 메뉴 이런 녀석들이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따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글자는 화이트를 받아서 쓰고 있을 거니까 백그라운드 블랙만 주면 돼요. 그럼 백그라운드 블랙을 여기다가 주면 얘네들은 나오겠죠. 그럼 이제 보더를 지워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상황.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녀석들 호버도 필요하겠네요. 호버했을 때 색깔 바뀌는 거. 아까 제가 착각했던 여기 이것도 물려주면 되겠네요. 공통으로 적용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1차 메뉴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2차, 3차 동일하게 컨텐츠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후선으로 바꿔주면 잘 나오네요. 들어가면 바뀔 것이고 지금 얘를 아직 안 끊어놨기 때문에 2차 메뉴까지만 블럭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잘 보시면은 지금 너비가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실제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가지는 너비가 달라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크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 녀석의 너비를 살짝 주면 돼요. 너비가 이것보다 아예 좀 크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간이 바뀐다고 한들 전체 사이즈가 바뀌지 않을 거니까 제가 여기다가 너비를 한 160 정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좀 애매하니까 좀 더 줄게요. 170. 이 정도면 이제 넉넉하죠? 딱히 문제가 없는 상황. 자, 그러면 이제 2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3차 메뉴 블럭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 끊어주고 나오죠?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 얘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렸는데 여기서부터 고정이 되어 있어요. 왜? 자, 우리가 릴레티브 유령의 집으로 가둔 거는 1차 메뉴 아이템이에요. 근데 이 녀석들도 어쨌든 갇히긴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으로 밀려서 고정이 되고 있겠죠? 안 갇혔으면 여기 갔을 거잖아요. 뭐 이런 대로 이상한 대로 얘가 유령이니까 이 유령한테 3차 메뉴가 갇혀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각각의 메뉴 아이템들이 다 유령의 집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탑 0에 레프트 100%를 공통으로 적용받을 거니까 이 집 기준으로. 자, 지금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메뉴 UL은 유령이에요. 근데 메뉴 아이템이 유령의 집인 겁니다. 달라요. 자, 그러면 잘 나오고 있고 여기도 잘 나오고 있고 문제가 없죠.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끝났어요. 다 했어요. 뭐 더 할 게 없습니다. 이 토글 사이드바 끝난 겁니다. 혹시나 뭔가 빠진 게 있을까봐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없어요. 다 했어요. 이런 거 하나는 주면 좋겠네요. 사실 안 줘도 상관은 없지만 탑0 같은 거. 왜냐면 우리가 이 앱솔루트로 바꾸고 나서 바디 마진이 꺼져 있으니까 100% 높이를 가질 때 여기로 딱 붙어서 잘 가지긴 했어요. 마진을 껐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 붙어 있어 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한 건 아니니까 이거 정도는 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이것처럼 본문 컨텐츠를 좀 늘려볼게요.
이 본문 컨텐츠는 사이드바라고 하는 녀석의 아예 밖에다가 만들어 줄 겁니다. 별개의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면 이미 잘 밖으로 나오죠? 뒤로. 왜? 사이드바 자체가 유령이니까. 유령은 겹치는 게 가능하니까. 이 컨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제가 너비를 800 정도로 고정을 해주고 보더 씌워줄 거고, 그리고 마진 레프트 오토랑 마진 라이트 오토를 줘서 가운데 정렬까지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길어졌으니까 스크롤이 나왔는데 내려가면 메뉴 안 따라오죠? 이거 따라오게 하려면 얘를 픽스드로 바꿔준다. 그러면 얘가 잘 따라온다. 이렇게. 자, 진짜로 특별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3차 메뉴 만들기를 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응용하고 그 응용하는 상황 속에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픽스드, 그리고 이 변하는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지한 대로 그냥 적용시키는 거. 새롭게 배운 거라고는 이 애프터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하는 거. 다 그 전에 해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완성을 하긴 했지만 정리를 좀 해줘야겠죠?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이런 녀석을 위에다가 올리고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줄 정리를 한 게 좀 있는데, 완성 형태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사이드바의 호버, DIV고 문제없고, 내려왔을 때 A 2차 이 녀석만 위치가 좀 올라가면 되겠네요. 얘는 1차 메뉴 아이템을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대로. 그러면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만들면서 어쩔 수 없는 순서상 이 CSS가 자동 정렬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우리 만드는 사람 입장인 거고, 파악하는 사람은 단계별로 파악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끝. 자, 구조나 뭔가 디테일들은 저랑 똑같을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예시를 하나 올려드리긴 할 건데 그 예시 보고 그냥 느낀 대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일단은 쉬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